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또 가장 치명적인 위협, 바로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방어할 시간이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는 이 공격이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깊이 들어가 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가장 위험한 컴퓨터 결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같은 걸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그것들도 정말 무섭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건 그 모든 공격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독특하고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위협의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건요,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사조차도 우리 제품에 이런 구멍이 있었어? 하고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을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당연히 해결책, 그러니까 보안 패치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공격을 막을 준비 시간이 0일, 단 하루도 없다는 뜻에서 제로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냐면요,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방어막에 하나도 없는 문이 활짝 열린 집을 터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그룹, 우리가 APT 조직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을 확보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로데이 공격이 터졌다? 그러면 보안팀의 업무는 그냥 평범한 일상 관리에서 모든 걸 멈추고 불 끄러 달려가야 하는 초비상 위기 대응 모드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론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보안업계의 모든 걸 바꿔버린 사건, 바로 그 유명한 로그4j 사태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예전에는요, 취약점이 발견되고 이게 공격 코드로 만들어져서 대규모로 퍼지기까지 몇 주, 아니 몇 달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한테도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동화된 공격 도구 때문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시스템을 싹 스캔하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대응할 시간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죠.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번호 CV20-218-44228. 하지만 이 숫자들이 전 세계 IT 인프라를 그냥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로그4j 취약점의 공식 이름입니다. 로그4j는요, 거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프로그램이 서버 기록을 남기려고 쓰던 라이브러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격자가 저 멀리서 서버를 완전히 자기처럼 주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수백만 개 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으니까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격 표면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진짜 공포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기네 시스템 안에 로그4j가 들어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취약점? 그거 발견됐으면 그냥 패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가 났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에 꼭꼭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던 재료들, 바로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게 바로 SBOM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자 살 때 뒤에 보는 성분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어떤 부품들로 조립됐는지 그 목록을 쫙 뽑아보는 거죠. 로그4j 때 왜 다들 속수무책이었냐? 바로 이 성분표가 없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어디서부터 불이 시작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로그4j 같은 이런 초대형 제로데이 위협은요, 기존의 보안 규칙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극단적인 대응 방식이 필요해진 거죠.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예전에는 보안 사고가 터져도 그냥 업무에 좀 차질이 있겠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사업에 좀 불편한 정도? 그런데 지금은요, 제로데이 공격 하나가 한 회사를 넘어서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된 겁니다. 위협의 레벨 자체가 달라진 거죠.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했는지 이 문장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패치가 불가능할 때 유일한 해결책은 그 하드웨어를 네트워크에서 아예 뽑아버리는 것이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의 C사 같은 기관에서 내린 지침이에요. 패치가 안 되면 그냥 그 장비는 영구적으로 폐기하라는 겁니다.
공격의 빌미를 조금이라도 주노니 차라리 그 자산을 파괴해버리는 게 낫다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초비상사태가 터지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규칙들이 어떻게 그냥 종이장처럼 무너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회사에는 위험 등급에 따라서 30일 안에 처리해라, 15일 안에 해라 이런 내부 규정, 즉 SLA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로데이는요? 보세요. NA, 해당 없음입니다. 기존의 어떤 룰도 통하지 않아요. 유일한 규칙은 딱 하나,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장 빠르게 조치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제로데이는 더 이상 평시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위기관리 마인드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화 공격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몇 시간뿐입니다. 셋째, 우리 시스템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주는 SBOM.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넷째, 하드웨어를 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도 이제는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모든 대응 규칙은 잊어버리세요. 무조건 즉시 행동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내부를 전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코드로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또 어떤 거대한 디지털 산불이 조용히 번져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